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이제 16번째 방송이에요. 네, 처음에 뭐 한두 번째는 뭐 어디 회의실 숨어 들어가서 혼자서 벌벌 떨면서 막 했었는데, 이제는 뭐 지금 퇴근 안 한 직원 한 명 옆에 있는데도 좀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나름 그래도 뭐 이게 프로그래밍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15번 동안에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네, 요거를 좀 지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간간히 좀 이렇게 곁다리로는 얘기를 했어도 이제 진짜 딱 그 언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오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충 어떤 거고 이렇게 이제 개념이 당연히 이제 뭐 개발자가 아니시라면 없을 텐데 사실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래머의 몫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강 어떤 건지 좀 그래도 알아두는 게 그 관련 업무 혹은 뭐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렇게 이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지난 방송 때도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는 좀 점점 우리 지금 이 생활을 이게 곁으로 막 다가오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쪽에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이게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그 지금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하려면 뭐 하면 돼? 파이썬 배우면 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야 어떤 게 제일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야? 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랬죠. 우리는 파이썬 쓰는 거예요? 장고 쓰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뭐 꼭 이 질문들이 되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지금 이제 이 언어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념을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데이터 분석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데이터를 알아야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 파이썬이나 뭐 R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뭔가 분석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나 R 그런 언어는 도구인 거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려면 파이썬 안 배워도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언어를 전혀 몰라도 사실 분석 자체는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엑셀로도 분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냐 이거는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뭐 이게 이제 내가 뭘 만들고자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웹 서비스를 난 만들고자 한다. 웹 서비스 중에서도 뭐 어떤 웹 서비스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많이 하는 웹 서비스를 만드냐 아니면 트래픽이 되게 많고 뭐 이렇게 채팅 같은 웹 서비스를 만드냐 그에 따라서도 이제 뭐 어떤 언어를 쓸지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어마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또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죠.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절대적으로 좋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 파이썬 쓰는 거예요, 장고 쓰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구분을 못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장고라는 프레임워크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고로 만들었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뭐 장고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플라스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이제 이분들도 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진화되어 온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대표적인 언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뭐 말씀드릴 거를, 이 지금 방송할 거를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하는데, 국사 시간도 되게 많았고, 우리가 배운 시간으로만 따지면 뭐 수백 시간이죠. 수백까지는 아닌가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남은 거는 어떤 그 대략적인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사를 예로 들자면, 결국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고조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이 됐어요. 뭐 하고 이제 뭐 무슨 뭐 그 중에서 유명한 왕들이 몇몇 있고요. 뭐 그 사람들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몇몇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죠. 사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도 대충 사는데 지장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 정도도 모르면 뭔가 이렇게 이제 더 즐길 수 있거나 더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 수 있는 거죠. 딱 역사만 예를 들어도 어느 정도 그 대강의 역사만 알아도 쉽게 말해 우리가 무슨 뭐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이해가 되잖아요. 뭐 세종대왕의 얘기네, 뭐 정조의 얘기네,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모르면 그 드라마고 영화고 볼 때 되게 이제 뭐 아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얻는 게 적어지고 뭐 어떤 즐거움이 좀 덜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 쪽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꼭 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곧 다가올 우리 이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이렇게 좀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일단은 간단히 정의하면, 이제 우리가 그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검색해서 보면, 좀 다양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보니까 다양하게 정의가 돼 있고, 또 이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려 그러면 내용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그 어려운 거를 다 공부해갖고 프로그래머가 되세요가 아니라 일단 대강 좀 알면 좋겠다인 거니까 사실 거기 있는 내용들도 조금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간단히 정의하면 일단 컴퓨터라는 기계가 일을 하려면 뭔가 의미 있는 짓을 하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돼야 되죠.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돼야 될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네. 오늘 목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 보면 이제 우리가 책을 써도 사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라도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뭐 한글로 쓸 수도 있고 불어로 쓸 수도 있고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언어를 다른 걸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뭐 완전히 똑같은 이해는 아니겠지만 이 지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제 언어가 달리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쓰는 언어.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그럼 뭐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돼 왔나를 한번 좀 보면 일단 지금 이제 기계어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컴퓨터라는 게 있기 전에 그냥 기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기 전인 거죠. 있기 전에는 뭔가 기계를 만들 때 이제 처음에는 전기가 없는 어떤 그냥 뭐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어떤 도구가 있었다가 이제 전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나왔었겠죠.
근데 이제 이 전기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기계를 뭔가 통제하고 이렇게 뭔가 동작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진수, 그러니까 0하고 1로만 구성된 숫자, 이진수로 이제 구성된 이 기계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 기계어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사실 먼저 컴퓨터가 기계어를 어떻게 해석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전기로 돌아가는데, 이 전기로 돌아가는 이 기계를 어떻게든 뭐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 안에 어떤 동작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덧셈을 하세요.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뺄셈을 하시고요. 뭐 어떤 동작이 들어오면은 화면에다 뿌려요. 뭐 결과를 내줘요. 뭐 좀 이런 것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대충 돌아가는 원리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신호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전기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일 만만했던 게 전기 신호를 줬다 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줬다 안 줬다 하는 거. 그래서 전기 신호를 주는 게 1인 거고 전기 신호를 안 주는 게 0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막 해갖고 우리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모스보호 아시죠? 이렇게 이제 왜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띠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신호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내보내서 그 조합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 이게 모스보호처럼 이제 0하고 1로 여러 약속들을 정하고 요거죠, 요거. 그것들이 이제 명령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약속돼 있던 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 그런 방식인 거죠. 컴퓨터가. 그 기계어를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기계어라는 건 이제 그 0하고 1로 구성된 신호, 0은 어떤 전기 신호가 안 줄 때 해갖고 이제 이진수로 구성된. 혹시 이진수라는 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쓰는 숫자 체계가 십진수예요. 그게 십진수라는 게 이제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뭐 이게 만든다 해서 이제 우리가 뭐 1109, 뭐 119 하면 1하고 9가 쓰였죠. 뭐 109, 1000이 아니죠. 119였죠. 그리고 109 하면은 1하고 0하고 9가 쓰였죠. 이렇게 이제 각 자릿수마다 쓰이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이게 이제 10개를 쓸 수 있으면 십진수고 0하고 1처럼 2개만 쓸 수 있으면 이진수고. 이렇게 이제 진법이 있어요. 이건 뭐 점점 수학으로 가면 이제 머리 아파지죠. 네. 두치영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이네. 네. 그래서 이제 기계어는 아무튼 컴퓨터가 직접 해석 가능한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초의 언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요 시기에는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려 그러면 정말 머리 터졌을 거예요. 01 막 기계가 알아듣는 걸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했으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계어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요쪽인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쨌든 컴퓨터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데가 여러 곳 있을 거잖아요. 뭐 한 군데서만 뭐 이렇게 쭉 만드는 게 아니죠. 컴퓨터 만드는 곳이 여기 컴퓨터도 이제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표현하려고 컴퓨터라고 말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CPU 같은 거, 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핵심 뭐 부품이라고 볼게요. 구성 요소를 이제 만드는 곳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은 요거죠. 기계어도 막 각기 다르게 막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예약을 걸어 놓을 거잖아요.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뭘 하시고, 저런 신호가 들어오면 뭘 하시고, 이런 거 약속되는 거. 이게 좀 다른 거죠, 기계마다. 요런 게 이제 좀 어떤 제한 사항이죠. 아무튼 이 0101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으니, 좀 그래도 사람이 봐서 알아먹는 걸로 좀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어셈블리어. 이게 이제 기계어는 방금 말씀드린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언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영어죠. 이거 이제 컴퓨터 만든 데가 이제 한국이었으면 한국어로 됐었을 텐데. 네. 아무튼 이거는 뭐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가 됐죠. 이게 이제 사람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가장 원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원시적이라는 얘기는 아무튼 제일 먼저 나온 놈이다 그거죠. 얘는 일단 보면 이제
대충은 알아먹어요. 이렇게 이제 적어도 0101보단 쉬워. 근데 얘도 어쨌거나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하는 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모습보다는 되게 좀 기계 쪽에 더 가깝죠. 여기 보면 기계어로 1대1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정도는 뭐 애들하고 쓰고 여기 요 부분은 숫자 그대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마다 이렇게 좀 해서 매칭을 해 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기계가 이해하는 그 흐름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기계어 이게 0101 돼 있는 그 기계어로 변환하기는 쉽죠. 근데 이제 기계어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어셈블리어도 뭔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만드는 데가 여러 곳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만든 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거나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가 이해하는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단어는 다 영어로 돼 있어도 뭐 정신 없는 거죠, 막 여기가. 난잡하게 막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좀 뭔가 안 좋아요, 보기. 고급 언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급은 뭐 꼭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막 되게 퀄리티 있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기계 쪽에서 사람 쪽에 가까워진 언어다라고 그냥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많이 좀 들어본 거, 뭐 C 언어, 뭐 C++ 언어, 뭐 자바, PHP, 파이썬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고급 언어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애들,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애들. 그래서 이제 얘는 굳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사람이 뭔가 이게 작성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을 거고, 그러면서 뭔가 이 중간에 아까 전에 계속 뭐 이렇게 CPU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막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석돼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어도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걸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게. 요게 사실 되게 큰 차이예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점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인텔 CPU 쪽 맞춰서 뭐 개발하고 뭐 또 다른데 뭐 CPU 맞춰서 뭐 개발하고 이게 별도로 막 하면 이게 만드는 시점에 이미 너무 좀 힘을 다 빼버리죠.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는 적어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한 걸 가지고 이제 기계가 알아먹는 그 기계어로 변환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뭐 기계의 어떤 다름에 따른 그런 문제들은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고, 그 변환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 변환하는 도구가. 그래서 아무튼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계가 다르고 어쩌고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고급 언어 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많아요라고 제가 말로만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알렌 터커라는 분이 뭐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뭐 썼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만 제가 따왔는데 또 알렌 터커.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1955년부터 뭐 2005년 정도까지의 지금 어떤 이게 변천사죠. 진화도 어떤 이게 뭐 관계도 뭐 그런 어떤 지도 맵인데 엄청 많죠. 이 엄청 많은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어. 더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 획을 그은 애들인 거죠.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냥 뭐 사실 이 지금 온라인 세계,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어떤 그 비용이 되게 적죠. 제조업에서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지만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사실 수틀리면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만들고 보는 거죠. 이거 좀 불편한데 만들어. 만들고 내놔요. 내놔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인정받고 사용을 뭔가 선택을 받아주면 이제 뭔가 메이저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쭉 가라앉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애들 혹은 하여튼 의미를 보여줬던 애들이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되게 많죠.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좀 우리가 많이 아는 요 C 요쯤 있죠. 네, C가 요쯤 있고 C 다음에 여기 C에서 이어지는 C 뿔뿔 여기 있고요. 그리고 C 라인이 아무튼 이렇게 가요. C 뿔뿔에서 C샵 나오고. 근데 요 이제 C 뿔뿔하고 스몰톡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요 자바고. 네, 뭐 이렇게 좀 여기 보면 뭐 많이 있어요. PHP 여기 있고요. 네, 파이썬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뭔지 다 알고 그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되게 많다. 프로그래밍 언어 되게 많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이게 우리가 좀 유명한 거, 유명한 거 몇 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아마 쓸 줄 알고 모르고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그냥 프로그래밍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 언어라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되게 어렵대.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C 언어가 그 탄생하는 시점에는 이게 엄청 쉬운 언어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되게 스타가 됐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이제 첫 번째 스타가 C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지금 요 언어 초반 진화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0101 기계어로 막 하다가 어셈블리어로 막 이렇게 해서 기계어보다는 낫지만 아무튼 막 기계 쪽에서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 애다 보니 이제 뭔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러던 시절에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포트란이고 코볼이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게 뭔가 그땐 되게 어려웠나 봐요. 제가 옛날에 포트란은 조금 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포트란이 뭐 그냥 어디 이렇게 나사 같은 데서 뭐 썼다 그러던데 뭐 계산할 때 쓰고 뭐 그런 데서만 썼다 그러던데 아무튼 보면 좀 뭐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단점들이 있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이제 그 시기에 막 뭐 이래저래 뭐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좀 있다가 C 딱 나오면서 요때 이제 아마 그 C가 한번 좀 이렇게 딱 그 시대를 아마 딱 씹어먹는 그 한번 휘어잡는 이제 언어가 되게 됐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쉬웠던 언어다.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이게 어셈블리어나 이제 요때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사람에 가깝게 그래도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이제 뭔가 문법들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C 언어를 가지고 과정을 보면 컴퓨터가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가 실행하는 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자, 먼저 이렇게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그 기계어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환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컴파일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요. 이 컴파일을 하면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어셈블리어로 변환. 왜 굳이 그 기계어로 바로 안 하고 그 어셈블리어로 바꾸냐. 사실 그 외에는 저도 지금 딱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셈블리어로 바꾸면 기계어로 가는 거는 이제 좀 할만하거든요. 왜냐면 1대1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 흐름대로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이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딱 변환하는 거는 좀 이제 쉽죠. 그리고 이제 어떤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컴파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컴파일을 하는 이 컴파일러라는 게 언어마다 막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어셈블리어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어셈블러 한 놈이 다 이제 기계어로 변환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심플해지는 거죠. 뭐 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유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 과정을 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어셈블리어가 이제 기계어로 변환해 주면 그 기계어를 컴퓨터가 이제 인식하고 실행하는 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의 스타 언어였을 거다. 이 대중적인 어떤 스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프로그래밍을 아무나 못했을 거예요. 그 진짜 좀 되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마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 C 같은 어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면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의 요 지금 프로그래밍 어떤 이 바닥이 되게 이제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더 컴퓨터 친화적인 언어,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고 상대적으로 아무튼 컴퓨터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가 탄생했던 시기에는 걔가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애였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제일 어려운 애죠. 그 이유는 아무튼 이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포인터나 어떤 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이런 게 이제 포인터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컴퓨터 친화적. 그러니까 사람 쪽에 이게 사람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단어면 뭐 그 방식이면 좋겠지만 C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좀 컴퓨터 쪽에 좀 더 친화적인 언어. 그래서 사실 사람한테는 좀 더 어려운 그런 언어인 거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C가 쫙 주름 잡고 있다가 이 C에서 파생된 게 이제 C++, C++라는 이제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요 전까지는 사실 이제 지금 할 얘기는 사실 좀 이게 이해하기 좀 처음 이게 이쪽에 그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이 절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절차라는 게 뭐예요? 순서대로 간다 이 얘기죠. 그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순서대로 A에는 10을 넣고요. B에는 20을 넣고요. A하고 B를 더했을 때 30이 됐고요. 뭐가 됐고요.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뭐 지금 오늘 지금 옆에 직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네, C3님.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것도 보면 어쨌거나 결국은 어떤 맥락이냐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뭔가 방식을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밍을 더 좀 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나오는 어떤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니야?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작은 단위의 뭔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게 그냥 훨씬 쉬웠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 짤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책을 쓸 때도 어떤 단락의 구분이며 뭐며 의미를 구분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맥락으로 쭉 쓰면 사실 짧은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게 그냥 뭐 굳이 귀찮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겠지만 길어지면 그게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 읽다가 언제 끝나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책에서도 그래서 뭐 이렇게 단락이라는 걸 구분해 놓고 막 목차라는 게 있고 그 각각의 어떤 의미에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고 하듯이 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런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줄여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OOP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OOP를 비롯한 몇 가지 개념이 추가되면서 이제 C++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C++가 사실 이제 C 언어에서 파생된 놈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문법이나 이런 건 꽤나 유사해요. 사실 뭐, C에서 이렇게 딱 이제 뭐 이렇게 파생된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사실 얘네 C++하고 C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발하는 방식이면 뭐 이런 게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객체지향이라는 게.
그래서 요 객체 지향, 사실 이 객체 지향만 가지고도 막 1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네, 잠실 20살님 안녕하세요. 네, 9시 방송인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머, 이게 8시예요. 잠실 20살님. 8시 방송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이제 다시 보기도 항상 안 지워지게 잘 모아놓고 있으니까, 네, 그 앞부분은 이제 다시 보기에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에 이렇게 과거 방송들도 쫙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 이렇게 골라서 아마 봐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치영아님 정주행 가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주행 가실 때 참고하실 사항은 처음에 1, 2, 3회 정도는 좀 많이 버벅댑니다. 이게 쫄아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꽤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그 객체 지향만 가지고도 이제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모르시는 분 이제 기준으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클래스라는 걸 써요.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갖고 막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거 대부분이 이제 객체 지향이다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써서 하는 거랑 그냥 펑션만 쭉 써갖고 하는 거랑 뭐 이제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아까 C에서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 한 개 컴파일 해가지고 어셈블리어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뭐 어셈블러가 기계어로 변환해갖고 컴퓨터가 인식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있었죠? C++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과정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여기 컴파일을 해갖고 어셈블리어로 변환한다 그랬잖아요. 요 컴파일하는 이 컴파일러가 달라요. C 언어는 C 컴파일러 갖고 컴파일하는 거고요. C++는 C++ 컴파일러 가지고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 좀 이렇게 감 잡고 갔으면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얘기를 제가 어디다 써놨더라. 네, 요거죠. 요건데,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 수틀리면 개발, 뭐 프로그래밍 언어 만든다 그랬죠. 이 언어를 만든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언어, 만들려고 하는 그 언어를 해석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계어로 만들어진 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기계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컴파일러가 뭔가 해석해서 어떤 종류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환경 제공하는 과정. 요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네. 뭐,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설명을 지금 잘했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좀 넘어가고요. 자, C 뿔뿔. 사실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실 깔고 가는 게 이제 C다 보니까 제가 C하고 C 뿔뿔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얘죠. 예, 자바. 지금은 딱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점유율 지도 본 게 몇 년 전 거라. 지금, 근데 아직은 자바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 오라클이라는 데가 이제 자바가 있는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사가면서 뭔가 이제 좀 자꾸 자바를 쉽게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바가 지금 이제 제일 널리 쓰이는 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C++하고 스몰토크라는 언어한테서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어진 객체 지향, 얘도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바라는 거는. 근데 이 자바라는 애가 이제 이 C나 C++를 제치고 그래도 이렇게 확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바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이제 자바도 어쨌거나 이제 컴파일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기계어로 바꾸는, 그게 이제 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게 이제 C++하고 이제 동작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의 특징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플랫폼 독립적이다.
도대체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만드는 데가 여러 곳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갖고 뭐 코드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 그러면 각 그 컴퓨터, 예, 쉽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CPU죠. CPU에 맞춰서 뭔가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C나 C++은 적어도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적어도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런데,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 하지만 좀 있어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냥 거의 그쪽에 맞추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 프로그래밍 신경을 최소화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변환을 시켜서 기계가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좀 빡센 거죠. 이 C++이. C하고 C++ 요 계열이. 어쨌거나 그 변환하는 컴파일러를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기계에 맞춰서 변환하는 애가 기계마다 이렇게 적당히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통합으로 또 돼 있기는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기가 좀 이렇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자바라는 게 그런 어떤 그 거기에 좀 변화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이제 자바 컴파일러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바 컴파일러가 딱 컴파일을 하면 이 바이트 코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바이트 코드라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셈블리어가 아니고 자바만의 그 고유의 이제 그 어떤 결과물인 거죠.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바이트 코드라는 거는 이 JVM이라는 그러니까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자바의 가상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그냥 돌아가는 애인 거예요. 이 자바. 근데 이 바이트 코드는 그래서 어디서 돌아가든 상관없이 이제 일정하죠. 그 JVM만 제대로 깔려 있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JVM만 제대로 깔려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JVM이 이 기계 저 기계 잘 깔려 있는 거죠. 뭐 어디서 만든 컴퓨터든 상관없이 다 깔려 있고 그거 깔아주는 애는 이 자바를 다루고 있는 그 회사, 지금 오라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 하여튼 자바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그냥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JVM 올려주고 뭐 하면서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JVM이 깔려 있다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JVM 깔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자바를 가지고 바이트 코드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과정은 어차피 무슨 뭐 어떤 컴퓨터냐 아니면 컴퓨터가 아닌 어떤 기계냐 뭐 상관없이 그냥 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독립적이다. 이 플랫폼은 예전에 저도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에요. 환경. 뭔가가 실행되는 그 환경.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도 기차의 플랫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구성된 그 환경인 거죠. 프로그래밍의 이 세계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여기저기 막 쓰이는데 서비스 플랫폼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좀 한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프로그래밍 얘기하는 데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곳에서 이 플랫폼은 뭘 의미하냐면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 그게 이제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행되는 환경은 우리의 이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냉장고일 수도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실행되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운영 체제들을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뭐 맥을 깔아서 쓰면 그 맥이 이제 운영 체제인 거고, 그게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거고, 윈도우즈를 깔아서 쓰면 그 윈도우즈가 이제 운영 체제이자 플랫폼인 거고, 그 이제 어떤 그 핸드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OS가 깔려 있죠. 그게 플랫폼이고, 아이폰에서는 iOS가 깔려 있죠.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그냥 계산기 같은 기계나 세탁기 같은 거나 이런 데도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플랫폼에 JVM을 깔아주는 건 아무튼 그 이제 자바 그 만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결국 그게 깔려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제 어느 그 플랫폼이냐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아무튼 그게 이제 자바의 특성이고 그 덕분에 사실 이제 자바가 스타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바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일단 지금 요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웹 개발인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 싶은데, 예.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이럼 뭔가 이제 요거는 뭐냐, 여기 지금 이미 써 있죠. 프레임워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을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프레임워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은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뭔가 웹 개발이다 그러면 이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갖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어떤 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비워놔서 거기를 채우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건데 요건 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제 지난 방송 중에 보면은 프레임워크하고 뭐 플랫폼하고 라이브러리하고 이게 설명해 놓은 방송이 있어요. 그거 이제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도 이 자바를 쓰고 있죠. 지금 코틀린 쪽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소송 걸리고 그래서 자바가 혹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바라는 거 만든 데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이제 회사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만들고 이제 걔들이 그 자바라는 언어 공개하고 나서는 사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그 뭐죠 시비 걸고 이런 게 이제 없었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쓰는 주력 언어로 이제 자바를 채택하고 밀어줬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되게 그 DB 회사예요. 되게 엄청 돈 많이 버는 DB 회사인데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 그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바라는 언어에 대한 권리도 샀죠. 근데 얘는 이제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가만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년을 그렇게 질질 끌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패소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오라클한테 돈도 좀 배상하고 뭐 이제 해야 됐었을 텐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구글에서는 이렇게 계속 자바만 믿고 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코틀린이라는 다른 언어로 이게 이제 그 표준을 바꿨을 때가 뭐라 그러지? 표준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공식 언어. 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그 공식 언어가 원래 자바였는데 그걸 이제 코틀린으로 이제 바꿨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바로는 못하는 건 아니죠 아직은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점차 이제 코틀린 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바뀌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죠. 네, 잠실 스무살님 되게 알면 알수록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분야인 것 그럼요. 네. 프로그래밍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아주 뭐 배우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프로그래밍에 대해 어떤 개념이 이제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뭐 되게 이제 멋져 보이는 걸 바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재미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이해가 잘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먼저 거쳐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뭔가 더 이제 재미가 더 느껴지고 야 진짜 이거 괜찮네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언어를 선택하고 특정 어떤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 앱 개발이나 웹 개발이냐 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냐 뭐 이걸 정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이제 그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진 온유님, 네, 파이썬이요. 파이썬 배우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 좀 이따가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곧 바로죠. 자바 다음 파이썬에 말씀드릴 건데, 이 파이썬이 저도 이제 써보니까, 좀 좋아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코드님. 하고 싶은 걸 먼저 선택하고 언어를 다음에 선택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제일 좋대. 그래서 이제 난 파이썬 해야지 하고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그럼 파이썬 갖고 뭐 할 수 있지?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더 추천드리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 어떤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를 어느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저게 가능한 거죠. 딱, 아, 이런 게 있네. 그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뭐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내 앱을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아, 나는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 앱 만들어야지. 이 상황이 되면 사실 파이썬 못 쓰죠. 네. 네, 오브젝트-C나 스위프트 같은 애플에서 만든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요 흐름대로 가는 방법도 있어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추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부터 고르고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어요. 얼굴 닮음님, 웹개발 회사가 대학 졸업생에게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네,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데, 네. 적어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얼만큼 해봤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뭘 얼마나 만들어 봤냐. 근데 사실 회사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 다녀봤으면 그 자체가 그냥 경력이고 뭐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뭘 만들어 봐야겠죠. 코드님 자꾸 풀스택만 찾는 것 같아요. 예, 요즘 풀스택이라는 말이 되게 좀 유행처럼 그냥 되게 저도 이제 그 구인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약간 유행어처럼 이제 번져 있더라고요. 풀스택.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어느 비즈니스가 이게 비즈니스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그 고도화가 되게 중요해질 때는 풀스택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어떤 부분에 이제 전문가, 완전 전문가, 예를 들면 자바 갖고 뭐 한다 그러면 자바 완전 전문가가 필요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의 시기는 이제 뭔가 격변하고 있죠. 막 모바일 나왔죠. 막 그 지금 저번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웹도 뭐 웹 1.0, 2.0, 3.0, 4.0 가고 막 뭐 O2O에 뭐 VR에 뭐 AR에 뭐 막 이것저것 막 나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해야 될 비즈니스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뭘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고도화는 나중에 해. 그냥 고도화는 나중에 하는 거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좀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하는 분들도 아 풀스택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풀스택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붙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뭔가를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손만 대보는 뭐 이런 경우 이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게 정답이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가 지금 재미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돌아갈게요.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자바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아까 C++ 얘기를 할 때 C하고 C++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었네요. 뭘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웹 개발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좋은 언어, 앱 개발하기 좋은 언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C++로 웹 개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거에 많이 쓰냐면 어떤 게임 같은 이 설치하는 이게 이제 PC 게임 같은 거 있죠. 이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그 개발 환경 자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데 이제 그냥 이 PC에 설치하는 어떤 게임이나 PC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거 만들 때는 아직 C++를 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계에 친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그 제약이 이거는 뭐 저장 공간도 되게 크고 뭐 CPU도 되게 좋은 거 쓰고 그래가지고 크게 뭐 이제 그 문제가 아닌데 작은 기계들 있죠. 그런 거는
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싸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이제 비용을 싸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양이 낮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성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 언어를 이제 그런 데서는 아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이썬. 예. 이제 파이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쉽고 간결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뭐 중괄호 같은 거 빠져 있고 막 끝에 뭐 세미콜론 붙이고 이런 어떤 그런 문법들이 간결하게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입문 시 많이 추천되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웹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이 웹 개발 프레임워크로 이제 장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 지금 웹 서비스는 파이썬으로 만든 거예요? 장고로 만든 거예요? 둘 다죠. 파이썬으로 만든, 장고로 만든 우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플라스크 같은 좀 간편화된 이제 그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그럼 데이터 분석하려 그러면 파이썬으로 해야 돼? R로 해야 돼? 뭐 이런 R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근데 네. 네, 뭔가 채팅 내용이 쭉 갔는데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이제 파이썬하고 R하고 비교되고 하냐라고 보면 파이썬이 이제 R을 제외한 다른, 그러니까 R은 진짜 완전 데이터 분석 특화된 언어다 보니 이제 R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PHP고 뭐 C++이고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자바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에 비해서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이 라이브러리가 뭐냐 이거는 지난 방송 때는 설명 자세하게 해놓은 방송이 있어요. 네, 이 데이터 분석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 파이썬 언어 자체가 무슨 뭐 데이터 분석에 뭐 특화되어 있고 이건 아니어도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 쪽에 관련해서 뭔가 좋은 걸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막 공개해 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하기 되게 좋은 언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아마 뭔진 몰라도 이게 들어보긴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요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 거죠. 얘도 파이썬으로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파이썬 같은 애들은 근데 이제 C나 자바가 뭔가 이렇게 실행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단 똑같이 이제 얘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죠. 그 파이썬의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해갖고 얘가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터가 그 컴퓨터에 이제 설치되어 있으면 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리고 이제 그냥 실행을 딱 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프로그래밍 한 결과물, 프로그램을 한 줄씩 읽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한 줄씩 해석해갖고 막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냐, 컴파일 언어냐, 아니면 뭐 인터프리터 언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나 자바 이쪽 애들은 컴파일 언어인 거고, 파이썬, PHP 뭐 이쪽 애들은 인터프리터 언어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행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봐봐요. 그럼 아까 전에 C, 자바 얘기할 때보다 어때요? 한 방에 가잖아요. 되게 간결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네, 얼굴 닮은님. 한 줄씩 읽으면 오류 이전까지는 잘만 실행된다는 건가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언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이자 뭐 이게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 인터프리터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가 동치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애들은 이게 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 지금 오류를 먼저 이게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읽어가면서 오류 나면 끝? 뭐 이런 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